결혼 문턱에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파혼했습니다. 세상에 결혼 하나 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조건을 따지는지 처음 알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제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았네요. 일단 본격적인 제 사연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나 저희 가족은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에 대해 아무런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자주 이야기하게 될 공무원분들에게도 직업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편견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번 일 때문에 없던 편견도 생길 지경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2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작년 말에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는 29, 남자친구의 나이는 31입니다. 양가 부모님께 허락받고 인사까지 다 드렸고 지난달 말에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파혼하고 영영 안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놈의 돈 문제 때문에 저와 남자친구가 헤어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일단 저희 쪽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범한 작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집 근처 상가 1층에 카페를 하나 운영하면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곳이 저희 아빠의 회사고 직원 수는 12명으로 작은 회사지만 나름 탄탄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빠를 도와서 격리 업무 전반과 사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를 하는 건물은 저희 엄마 아빠의 명의로 된 건물이고 1층에 원래 장사하시던 세입자가 재작년에 폐업을 하고 공실로 남았을 때 제가 카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오고 있어요. 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지만 아빠에게 가게 월세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 집이 돈이 엄청 많고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중산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오빠가 하나 있고 오빠 역시 아빠의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중이에요. 제가 파혼하게 된 문제의 그 사건은 8년 전 저희 아빠가 오빠랑 제 앞으로 아파트를 한 채씩 사주시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증여 차원에서 미리 해주신 거고 저희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당시의 아파트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미분양까지 났던 곳이고 38평 아파트가 3억대 초반이었죠. 그쪽 주변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여서 한꺼번에 두 채를 샀던 저희 아빠를 주변에서 다들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저희도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 생각은 없었고 오빠랑 제가 그때로부터 10년 후쯤 결혼할 나이가 된다면 그때는 살기 좋아질 거란 아빠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된 지금 아빠의 판단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작년 재작년까지 아파트 값은 분양가에서 별 차이 없는 3억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몇 차례 폭등을 하고 그 동네가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금은 6억이 넘어버렸고 졸지에 부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짜도 일부러 제 집에 지금 들어와 살고 계신 분들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3월로 정하게 되었었죠. 남자친구는 7급 공무원이고 대학 졸업한 이후 3년 동안 노량진에서 살며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가 공무원 1년 차였고 이제 일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고 자기가 공무원이니 대출이 잘 나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대출받아서 전세로 신혼집 장만할 생각으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건데 마침 신도시 지역에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까 뛸 듯이 기뻐했어요. 남자친구네 집안은 좋게 봐줘서 평범한 편이고 제가 그 집안의 속사정까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신혼집을 대출받아서 구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집에서 해주시는 건 거의 없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었죠. 아무튼 그것까지도 저는 괜찮았고 저희 부모님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부모님이라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너도 나이가 내일 모레 30인데 알아서 잘 생각해보고 한 결정이겠지 하시면서 흔쾌히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우리 집으로 남자친구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도 훈훈한 분위기로 잘 끝났었는데 문제는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저희 집의 훈훈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뭔가 범인을 취조하는 분위기로 시작되었고 저의 한 달 수입은 카페와 회사 월급을 합쳐서 얼마나 되는지 아빠 회사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저희 오빠는 회사 내에서 어떤 직급을 갖고 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신혼집에 대해서도 대출은 남아있는 것이 없는지, 명의는 온전하게 제 앞으로 되어 있는지, 세입자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줄 예정인지까지 집요할 정도로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며느리 되고 사돈 맺을 집안에 그 정도의 관심을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심성의껏 질문에 대답을 해드렸고 어느 정도 저에 대한 궁금함이 해소가 되셨는지 그 뒤로부터는 본인들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인 건 3년 가까이 만나왔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 이 지역에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고 대학 졸업하고 3년 만에 공부해서 7급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착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본인 아들이 언제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는지부터 심지어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아들 자랑이 마를 틈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3년 만에 공무원 합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계셨는데 7급이면 요즘엔 고시 합격한 거나 다름이 없어. 판검사, 변호사,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건 전부 공무원들이라니까? 남자친구 본인도 7급 공무원이 그 정도는 아니라면서 본인 엄마를 말렸지만 어머님의 자식 사랑은 좀처럼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아들이 인허가를 내주냐 마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따지고 보자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 남자친구가 공무원이라는 것에 아무런 흥미도 없어요. 저희 집안 자체가 할아버지 대로부터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집안인데다 지금 우리 아빠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작은 아빠도 사업, 저희 오빠도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 저까지 개인 사업으로 카페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는 돈 벌려거든 무조건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였고 평범한 직장 생활이나 특히 공무원 같은 틀에 박힌 직업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신 거지. 무슨 7급이 고위 공무원이라고 사업할 때 사위덕을 보내만에 생각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저렇게 하시니까 아무리 아들이 예뻐 보인다지만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그 자리에서 예의 있게 행동했고 2주일 후에 상견례까지 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도 어머님께서 몇 번이고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은 배울 만큼 배웠다. 내 아들은 7급 공무원이다. 내 아들은 정년이 보장된다. 내 아들은 노후 걱정 없다. 요즘 여자들이 최고의 남편감으로 생각하는 건 공무원이다. 라는 소리를 계속 강조하셨죠. 남자친구까지 얼굴이 빨개져서 그만하시라고 제지할 정도였고 제가 친정부모님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제 속은 부글부글거렸고 그날 표정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지 저녁 때쯤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상상치도 못한 상견례 분위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고 오히려 제 눈치를 보면서 원래 시자들은 다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너가 이해하라며 달래주셨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모랑 살 것도 아니라서 그냥 계속 결혼 진행하려고 했는데 며칠 후에 남자친구 어머님에게 직접 전화가 오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차마 예의가 아니라서 이야기 못한 건데 너네 신혼집 말이다. 결혼식 올리기 전에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이 어때? 공동명의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는 그럴 생각 없었다고 말씀드렸더니 또다시 상견례 때 하셨던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무려 7급 공무원이고 요즘 이런 남자 흔치 않다고요. 그때 사돈댁 앞이라 이야기는 안 했지만 선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줄 아니? 내 아들을 만난 건 너가 복이 많아서 그래. 요즘 이런 남자 만나려면 여자 쪽에서 집이랑 차 정도는 다 해서 가져온다더라.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간신히 붙들고 있던 인내심이 끊어져 버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서울에 있는 알만한 대학 나왔고 저도 집에서는 어머님 아들 못지않게 귀한 자식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버는 월급은 제 일주일 수입도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평생 퇴직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씩씩대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공무원을 우습게 하냐면서 자기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너희 아빠 회사 같은 건 서류 하나에 문 닫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며 협박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지역에서 살아왔고 집안 식구들이 다들 수십 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동네에서 7급 공무원 백 같은 거 하나 없겠어요? 문을 닫게 하던 망하게 하던 어머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대신에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죄송해서 이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됐다면서 지금 자기 아들이랑 선 한번 보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 트럭이나 된다네요. 그중에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 약사 출신의 여자들의 집안도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살고 결혼만 해주면 아파트 주겠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자기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저한테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면서 내가 집을 우리 아들한테 달라고 했냐? 엄마가 된 입장에서 며느리한테 공동명의 해달라는 게 그렇게 못할 소리야? 라고 하시길래 저 그쪽 며느리 아니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했죠. 그렇게 노발대발하는 소리를 듣다가 지쳐서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고 오후에 퇴근하고 카페에 가서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은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엄마랑 대체 무슨 대화를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고 애초에 그 아파트는 내 돈으로 산 것도 아니라 우리 아빠가 해주신 거라서 너랑 공동명의 해줄 생각 전혀 없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자긴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엄마 말에 신경 쓰지 말랍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결혼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취급 참아가며 결혼할 만큼 못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너랑 나랑 헤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골라서 결혼하라고 했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음 아프고 속상했지만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집의 아줌마를 시어머니로 대접하며 결혼 생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벌써부터 저렇게 본인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는데 결혼한 뒤에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면 아직도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할까 싶기도 했지만 우리 부모님 평생 열심히 사신 분들이고 그런 아줌마한테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도저히 이 결혼은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자기가 엄마랑 단판을 짓겠다며 다시는 저한테 이상한 말 하지 못하게 입단속 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월급을 얼마를 벌든 전혀 상관없었고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우리가 결혼하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라 생각했었죠. 조건보다는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는 올스톱된 상황이었고 남자친구와 몇 번 더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한 번 식어버린 제 마음은 예전처럼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다 뭔가 싶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없는 그 집안 내부에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처음엔 그 집안의 어머님만 이상한 사람인가 싶다가 남자친구까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죠. 한 달 가까이 싸우다가 이젠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 쪽이야 어차피 대단하신 7급 공무원이니까 집안 좋고 학벌 좋은 여자 만나서 금방 결혼할 수 있겠죠. 저는 당분간 열심히 일이나 하면서 조용히 지내려고 합니다. 이 기분으로 다른 남자 만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조건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며 살았는데 완전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주머니가 가난한 사람은 괜찮지만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과는 잘 될 수가 없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